경제 이야기 따라잡기 15. 경기 변동과 실업.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 이야기 따라잡기의 15번째 시간입니다. 학습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이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잘 맞췄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될지 함께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엔 경기 변동과 실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경제 성장에 관해 학습한 것처럼 한 국가의 국내 총생산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기적 증가 추세를 단기로 나누어 보면 국내 총생산은 끊임없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총생산이 장기적인 증가 경향을 중심으로 불규칙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현상을 경기 변동 또는 경기 순환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경기 변동은 어느 나라나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기 변동은 그 생산 국면에 따라 크게 4가지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투자와 생산이 활발하고 고용이 증가하는 확장기, 경기 변동의 최고점을 지나면서 투자와 생산, 그리고 고용이 감소하는 후퇴기, 모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수축기, 그리고 경제활동이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는 회복기 등의 4가지 시기가 있습니다. 경기 변동의 이와 같은 4국면을 장기 추세를 기준으로 2국면으로 단순화하기도 합니다. 장기적인 상승 경향보다 위에 있는 국면인 확장기와 후퇴기를 합쳐 호경기라고 부르며 장기적인 상승 경향보다 밑에 있는 국면인 수축기와 회복기를 모두 불경기 혹은 침체기라고 합니다. 또한 회복기와 확장기를 합하여 경기 상승 국면, 후퇴기와 수축기를 합하여 경기 하강 국면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경기의 가장 높은 수준을 정점이라고 하며 불경기의 가장 낮은 수준을 저점이라고 합니다. 경기 변동의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 혹은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의 기간을 경기 변동의 한 주기라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경기가 상승할 때와 경기가 하강할 때에 경제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한편 경기 변동은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 변동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제품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여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경기 변동에 대한 전망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향후 경기 변동 예측에 따라 얼마만큼 투자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경기 변동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경기 변동에 따라 직장을 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기 변동을 예측하는 일 못지않게 경기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기 변동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경기 변동에 따르는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변동은 나라 경제 내의 여러 가지 요인뿐만 아니라 나라 밖의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변동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나 모든 나라의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 변동 폭을 완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용시장과 관련한 경기 변동의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은 경기가 하강 국면일 땐 실업이 증가하지만 경기가 상승 국면일 땐 실업이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경기가 하강 국면일 땐 기업들이 생산한 재화가 팔리지 않아 재고가 증가하거나 심한 경우엔 조업을 중단하는 기업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면서 실업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경기가 상승 국면일 땐 기업의 제품이 잘 팔리면서 투자가 증가하고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면서 실업이 감소하게 됩니다. 우린 일상생활에서 직장이 없는 사람을 흔히 실업자라고 부르곤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실업자는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일할 마음이 없어서 직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복권에 당첨되어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게 된 사람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예 구직 활동도 포기한 경우 이 사람은 실업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러한 개념에 근거해 통계청이 매월 3만 4천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실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표본조사의 대상은 전체 인구 중 15세 이상의 인구인데 이를 노동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노동 가능 인구는 일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경제 활동 인구와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분됩니다. 경제 활동 인구는 다시 직장을 갖고 있는 취업자와 직장을 구하지 못한 실업자로 세분됩니다.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실업자의 비중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실업자란 15세 이상의 남녀로서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했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앞서 살펴본 경제활동 인구 및 비경제활동 인구, 그리고 취업자 및 실업자의 구분에 의거해 실업률을 측정하기 위한 표본조사에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일주일에 최소한 1시간 넘게 수입을 얻기 위해 일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해 어떤 이가 있었다라고 대답했다면 이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없었다라고 대답한 사람에겐 일할 의사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 지난 일주일 동안 직장을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이에 대해 구해봤습니다 라고 답한 사람은 실업자로 구분되는 반면에 구해보지 않았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됩니다. 이와 같은 실업률 조사 기준은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한 방식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이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기준으로 측정되는 실업률을 해석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실업률이 실제 실업 수준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입니다. 일자리를 열심히 찾다가 조사 대상 기간 중에 일자리를 찾기를 그만둔 사람은 구직 활동을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사람을 실망 실업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사실상 실업자와 다름없기 때문에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분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기엔 상용직 근로자보단 임시직 혹은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나는데 이들은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해서 돈을 번 경우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어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과 동일한 취업자로 구분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에선 실망 실업자, 임시직 근로자 등의 존재로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높지만 통계상의 공식적인 실업률 측정에서 이들이 모두 제외되므로 실업률은 낮게 나타납니다. 다음으론 실업률이 실제 실업률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자로 조사된 사람들 중엔 정부가 제공하는 실업자 지원 정책의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구직 활동을 적당히 하는 척하며 실업자로 분류되지만 진정한 의미의 경제활동 인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존재로 인해 실업자 수가 증가하여 실업률을 증가시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실업률 통계 지표엔
이러한 문제점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업에 처하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좀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있으며 자신이 속해 있던 산업이 사용화됨에 따라 실업 상태를 맞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경기가 나빠져 다니던 회사의 경영 사정이 악화되면서 해고를 당해 실업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다양한 실업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마찰적 실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찰적 실업은 직장을 찾는 근로자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각자 서로에게 필요한 일자리와 근로자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노동시장의 일상적인 작동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실업이며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찰적 실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찰적 실업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법으로 금지시킬 수도 없으며 또한 마찰적 실업을 통해 인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론 구조적 실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 실업이란 한 국가 내의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특정 종류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지면서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른바 사양 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양 산업이 점차 사라지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고 또한 새로운 일자리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섬유 산업에서 몇십 년 동안 종사해온 근로자들은 컴퓨터 등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섬유 산업은 점차 위축되고 정보통신 산업은 크게 확대되어 산업 전체의 일자리 수엔 변화가 없더라도 섬유 산업에서 종사하던 근로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 부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구조적 실업에 처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경기적 실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기적 실업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우선 완전 고용 및 자연 실업률이란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나라 경제의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이 존재하는 경우를 완전 고용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즉, 완전 고용이란 실업이 전혀 없는 실업률이 0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 존재하여 실업률이 플러스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전 고용 상태에서 측정되는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과 같을 때의 실질 국내 총생산, 즉 실질 GDP의 수준을 완전 고용 GDP 혹은 잠재 GDP라고 합니다. 한편 경기 변동으로 인해 실질 GDP가 잠재 GDP와 일치하지 않게 되는데 이로 인해 실제 실업률도 자연 실업률에서 이탈해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자연 실업 상태를 벗어난 실제의 실업을 경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학습한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실업이 바로 경기적 실업입니다. 그러므로 경기적 실업률은 실제 실업률에서 자연 실업률을 뺀 것과 같습니다. 현재의 실질 GDP가 잠재 GDP에 못 미치는 경기 침체기에선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높으므로 경기적 실업률은 양의 값을 갖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현재의 실질 GDP가 잠재 GDP를 초과하는 경기 호황기 때는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적 실업률은 음의 값을 갖습니다. 끝으로 앞서 살펴본 실업의 유형별로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적 실업은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마찰적 실업은 실업률이 완전 고용 실업률과 같을 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근로자들이 자신의 기술과 취향에 맞는 직장을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알선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확대해서 구직자와 기업이 서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구조적 실업은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한 산업 부분 간의 인력 수급 불균형에 의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산업 부문 간의 인적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업 훈련이나 재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것처럼 근로자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농구 게임.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세요.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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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